1월 13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정부가 정말로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가끔 뼈아픈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댓글에 짓거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불쾌합니다. 댓글을 달더라도 예의를 지키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댓글이 있으면 무조건 삭제하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박근혜 정부를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노력을 해왔고, 또 조금 아닐 때는 아니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아닐 때도 무조건 잘한다 그러고 항상 잘한다, 실패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정권이 잘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DJ 정권 때 새천년 민주당 당무위원으로 있고 DJ 특보로 있으면서 특보단 A나 당무위원회에서 우리 당은 DJ나 DJ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닫는다, 그렇게 올마이티하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 정권이 성공할 수 있고 가족들이 잘할 수 있겠느냐.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도 이야기를 못하는 분위기라면 어디서 가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런 정권치고 성공하는 정권 보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공개적인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뭐 이런만 되면 알만한 그 당의 주요한 정치 원로들이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도 양심이 있을 거니까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자,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문제가 있었다. 제가 하루 이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작년 7, 8월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자, 뭐 현실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냥 여기 신문에서나 이렇게 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한때 노무현 정권에서 미국 스파이로 몰려서 몇 년을 조사받을 만큼 나름대로 정보와 지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 정부가 잘 되기 위한 입장에서 건의를 하는 거고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까지요, 여기서 그냥 용비어천가 부르는 것 같으면 제가 말라고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합니까? 이 언로가 막히고 매번 찬양 일밴드로 간다면 그 정권은 100% 실패합니다.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미국 의회는, 미국 하원은 어제 대북 이 제재 강화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로이스 그 위원장은 2005년에 마카오, 방콕 델타 아시아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역대 대북 조치였다라고 상기시켰는데요. 제가 몇 번 이 BDA 은행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가 효과적이었다고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누구라도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속칭 세컨드리 보이콧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재 법안 수준의 이 법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다. 즉, 과거의 미국의 이러한 제재 법안은 이란과 거래하는 미국과 제3국 모든 개인과 기업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는데요. 이 법안은 제재할 수 있다라고 해가 거기는 못 미칩니다. 즉, 행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이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제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도록 의회는 그 권한을 행정부에 넘겨주는, 즉 이러한 제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수준을 가지고 과연 북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재가 되겠느냐.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이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 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결정을 할지 오바마 대통령한테 넘어갔습니다. 자,
솔직히 미국은 이란과 달리 북핵 해결에는 삼중의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오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군사 옵션이 없다. 즉 군사적 선택으로 북한을 무력 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핵무기 시설에 대한 위치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밀 타격을 해서 그 부분만 핀셋으로 도려내듯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위층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란 핵 문제에서는 국무부의 1, 3인자가 다 나섰는데 북한 문제는 이번에도 부차관보급이 맡아가 있다. 미국에는 북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왜? 북한 전문가가 되면 출세를 성질을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국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적이 오래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북한 전문가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층에서도 북한 문제를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적이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충돌도 꺼린다. 북한하고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전면 제재를 하겠다면 그것은 중국의 이 기업들, 중국 정부와 관계되는 문제인데 과연 미국이 이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에 중국이 제대로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번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확실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중국의 인터넷 기류가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정은을 막 욕하는 인터넷 내용들이 많더니만 요 며칠 사이에 중국이 미국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중국 탓만 한다. 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중국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우리가 쏘았다. 미국이 중국한테 떠넘겨서 북한을 제재하도록 컨트롤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 쉽게 마치 그걸 동의해 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중국 정부에서 하기 시작하니까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는 인터넷 내용도요. 미국하고 한 붙자. 북한 핵개발 잘했다. 북한 한번 쏴라. 이런 소리까지 지금 중국 인터넷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여태까지 한국을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들을 약화시키는 방어의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마지 못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수준의 제재를 하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만 물밑으로 기름이나 물자나 돈은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을 상대로 미끼를 던진 게 뭡니까? 북한 미끼 아닙니까? 미국을 상대로 미끼를 던진 게 북한 미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는 북한에 군사적으로 할 방법도 없고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다. 그럼 군사적으로도 할 수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금융 제재를 하더라도 너가 물밑에서 북한하고 통하면 우리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가 북한에 제재를 하고 컨트롤을 해서 책임을 좀 져라. 이렇게 했죠. 미국도 솔직히 말하면 귀찮으니까 중국한테 설 떠넘기고 빠지기 시작인 거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될 때까지 중국은 미국이 우리한테 다 떠넘겼다라고 항의하지도 않고 마치 그런 것이 당연한 양 하다가 이번에 4차 핵실험이 생기니까 왜 자기들이 할 일을 우리한테 떠넘겨가지고 우리한테 책임론을 거론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뻔뻔하다고 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을 상대하지 않기로 한 이 결정 과정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그냥 북한 문제는 크게 사고만 치지 않으면 내버려 둬버리자. 미국은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국제사회의 제재나 미국 정부의 제재도 과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중국이 제재에 동참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자, 그러면 비핵화는 가능하냐? 단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압박에 몰려가지고 손을 드는 사태가 올 거냐? 저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국 측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미국을 화나게 하고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할 수 있고 국제적인 어떤 미국이나 일본과의 정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한마디로 무대뽀다. 저는 그 무대뽀로 절대로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안 합니다. 저도 다 알아봤습니다. 미국한테 전술핵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미국은 굉장히 곤혹스럽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건방지다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북은 핵을 가지고 우리 남은 핵이라고는 전혀 없는 핵의 비대칭이라든지 불균형이 미국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핵심인데요. 90년대 들어서 구소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구권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동서냉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먼저 착수하기 시작한 것은 뭡니까? 전 세계에 엄청나게 배치해놨던 핵무기를, 핵시설을 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아버지 부시 정권 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하고 있었잖아요. 레이건 때 이제 무너졌고, 그 이후 이제 레이건이 그 직후에 이제 그만뒀고, 아버지 부시 때 이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레이건 말기부터 아버지 부시 때까지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핵을 구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동구권에 있는 핵과 함께 다 폐기하자. 그래서 폐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소련과 국경을 맞대은 유럽에도 핵이 많이 있었지만 또 핵이 많았던 지역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반도의 핵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당시 노태우 정부를 압박을 해서 핵을 갖다가 자꾸 이제 없앤다. 그래서 핵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고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겠냐고 그때도 이제 의심을 해왔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도 그때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서 핵을 다 뺄 거니까 이제 소련이 없어진 마당에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한국에도 핵을 다 드러내서 북한은 아직 핵 개발을 못했으니까 남쪽도 핵이 없고 북이 핵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유도해내자. 이렇게 미국이 쉽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남쪽에 핵을 싹 다 드러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을 보고 핵 부존재 선언을 하게 했습니다. 즉 우리 남쪽에는 핵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라.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91년 말께에 긴급하게 북한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북한은 핵을 개발하기 위한 영변 핵시설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나쁠 게 없죠. 자, 우리가 이 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이 남측하고 같이 발표를 하자. 그러면서 뭔가를 끌어내보고 또 애를 미기면 제대로 안 주면 우리가 비핵화를 포기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핵을 개발하면 되지. 북한은 얼마든지 그렇게 양동작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세계적인 추세, 즉 동구권이 무너지고 북한이 겁을 좀 먹었습니다. 북한의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때 고난의 행군이니 뭐니 그럴 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의 비핵화 요구를 응하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31일 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되었고 이듬해 92년 2월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남북 간에 6개 문항으로 공동으로 발표가 됐죠. 그래서 한반도는 핵이 없다 했는데 북한이 94년인가 NPT 뭡니까? 비핵화 이 조약에서 탈퇴했지 않습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니 어쩌니 하면서 클린턴 때 북한 영변을 폭격하니 하면서 불바다 발언이 나오고 시끄러워졌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다음에 북한은 DJ 때 또 대화를 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2006년에 핵실험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한국에서 전술핵을 다 드러내면서 노태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핵화 선언을 하게 하고 남북 간에 이 비핵화 합의를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입니다. 자, 미국이 한반도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비핵화 선언을 주도했지 한국 주도로 비핵화를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무슨 전술핵을 나 돌아 빼라 말할 권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한반도를 먼저 비핵화하면서 북한을 비핵화해야 되겠다. 나는 자신의 안이한 목표 때문에 이 지경이 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달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물어서 핵개발 부분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논의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4월 총선에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전에 미국 쪽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국이 확고한 답을 하지 않는다면 4월 총선에 핵 개발 문제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굉장히 곤혹스러울 건데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막 핵장난을 친다고 코너로 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장담컨대 미국 절대 못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이거나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가장 곤혹스러워지는 것이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완전히 자신들의 말장난이 뽀록났다. 한국이 정말 화가 났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미국 자신들이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남쪽은 핵이 없고 북쪽이 핵이 있는 데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비핵화 폐기선언 그리고 미국을 보고 전술핵을 배치해달라. 제가 이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미국 보고 전술핵을 배치해달라 그러면 미국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전술핵을 배치 안 해준다면 4월 총선 때 국민투표로 핵을 개발하는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요. 1, 2, 3까지 가야 된다 봅니다. 비핵화, 폐기, 전술핵 배치 요구, 그 다음에 4월 총선에 핵 개발에 대한 국민투표. 자, 보수는 안보에 대해서는 평화를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용기가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핵을 꼭 개발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단계로 수를 둬야 주변 나라들이 제대로 반응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교는 뭡니까? 상대방에게 내 수를 상대방이 다 읽고 있으면요. 외교 백날 의미가 없습니다. 자, 내가 무리한 수를 던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상대방이 꼼짝 못할 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점을 찔러서 정확하게 북핵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됩니다.